4단원 보어의 이해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보어라는 것은 이형식 문형과 오형식 문형에 등장하는 문장 성분이죠. 이형식에서는 주격 보어라고 하고 오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그쵸? 주격 보어라는 거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이고 목적격 보어라는 것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인 거죠. 둘 다 일단 보어는 보어이기 때문에 이 보어라는 문장 성분 안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문법 체계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동사의 형태도 내가 보어 자리에 이제 넣을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은 못 넣지. 그냥은 못 넣고 형태를 바꿔서 넣어줘야 돼. 형태를 바꿔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우리는 준동사라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즉 투부정사나 아니면 분사 같은 것들로 바꿔가지고 이 친구를 보어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단순하게 명사랑 형용사 보어 말고 준동사의 형태로 보어에 쓰이는 것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일단 주격 보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격 보어는 명사, 형용사, 전치사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거 말고도 부정사, 동명사, 분사, 명사절 같은 것도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대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지금 나온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개념을 영어에서는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야. 동사를 활용해서 동사의 앞과 뒤에 뭐 to라든지 ing라든지 ed 같은 걸 붙여서 더 이상 동사처럼 쓰지 않고 품사를 바꿔준 것, 그것을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전명구 말고도 준동사와 명사절이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에는 부정사를 만든다는 건 명사구 부정사와 동명사를 우리는 명사구라고 보고 분사는 형용사라고 보고 명사절은 마찬가지로 명사로 보기 때문에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을 쓸 경우는 얘네를 총 합쳐서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다루는 거고 분사를 쓸 경우는 얘를 형용사처럼 바라보게 돼서 결국에는 크게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맞게 되는 거죠.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보어라는 이 큰 개념 안에 명사와 형용사를 쓰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명사라는 것 안에 to 부정사 구도 있는 거고 동명사 구도 있는 거고 명사절도 있는 거니까 개념에 성립을 한다 이거죠. 이 형용사 안에도 결국에는 분사가
포함이 되니까 이 분사란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는 거죠. 이 친구들은 다 형용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분사 형태는 형용사처럼 보고,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넣을 수 있다 라고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세웠던 그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명사와 형용사라는 품사를 보는 기준을 우리가 확장해서 이제 구와 절까지 형용사처럼 보고 명사처럼 본다 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명사절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어떤 것들이 명사절이야?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 즉 대시나 whether이나 의문사 같은 것들이 이끄는 절을 명사절로 보는 거지. 요런 것들을 주격 보어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격 보어가 쓰이는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비롯해서 나머지 이 형식 동사들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앞에 말했던 요런 성분들을 넣어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주격 보어는 결국에는 크게 보면 품사가 그냥 명사인 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한다. 분사는 크게 보면 형용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라는 느낌인 것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뭐 되어의 의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216번 문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216번 문장을 이해하려면 밑에 원형 부정사 보어라는 개념을 한번 읽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어로 to 부정사 대신에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 있다는 거야. 원형 부정사란 무엇이냐? 원형 부정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가진 것을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to 부정사를 쓸 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이 상태에서 to를 생략하면 동사 원형만 남게 되잖아. 그때 남아있는 이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지. 왜냐면 이 형태에서 동사 원형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문장의 본 동사 자리에 들어있을 리는 없잖아. 애초에 시작은 to 부정사였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형태가 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없듯이, 선생님 말이 이해되고 있죠? to 부정사란 동사의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어서 동사가 아닌 다른 자리로 들어가는 게 to 부정사의 개념이잖아. 거기서 to가 생략이 된 구조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가 된 이 동사 원형은 절대 문장의 본동사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진짜 문장의 동사는 아니다 라는 걸 구분해주기 위해서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까지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동사 원형이 문장의 본 동사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떨 때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부정사를 집어넣냐? 앞에 주어를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고 있는 구조에서 관계대명사절 내에 두 동사가 쓰인 경우에 요런 생략이 일어나서 원형 부정사가 보어가 된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주어를 끊으면 여기서 슬래시가 쳐지지. 그리고 or이라는 단어를 관계사절이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인데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수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대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일어나. 우리 목관대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대슬 쌤이 생략했어. 그리고 이 관계사절 안에 동사가 두가 쓰였어. 이렇게 되면 뒤에 보어를 원형 부정사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to marry라고 썼던 것을 그냥 marry라고 써도 가능하다 라는 말인 거죠. 그냥 marry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본동사는 여전히 is가 되는 것이고 이 marry는 마치 to marry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 어떻게?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밑에 예문 한 번 더 볼게요. 여기는 지금 관계사절이 이렇게 대괄호로 묶이죠. 왜냐면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여기 안에서도 관계사절 내에 동사가 do이기 때문에 do 동사가 있기 때문에 보어를 to improve라고 써도 되지만 to를 생략한 원형 부정사의 경우도 가능하다. 해석은 to가 있는 것처럼 향상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16번에 이렇게 to가 괄호가 쳐져 있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는 주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수거처럼 잘 쓰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암기를 해놔야 좋습니다. 독해를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에 걸려서 망설여지지 않도록 자주 나오는 덩어리들은 같이 묶어서 수거처럼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227번 문장에 여기도 지금 to 부정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구조를 쌤이랑 같이 보면 he가 주어고 didn't appear까지가 동사잖아. 우리 위에 개념에서 appear 뒤에 to 부정사가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면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는 구문이었지. 그래서 이론대로 to be nervous가 왔는데 근데 여기 형태가 지금 to be라고 되어 있잖아요. to 부정사가 to be의 형태로 오게 될 때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만드는데 비동사로 to 부정사를 만든 경우에는 자주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 그냥 appear nervous 이렇게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to 부정사를 비동사로 만들어서 to be의 형태가 되면 종종 생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to 부정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태를 공부를 할 건데 이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에 들어간 개념부터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 그래서 지금 22과 앞에 중요라는 표시가 또 따로 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목적격 보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문장의 형식이
O형식의 문장이라는 것이고, 이제 이 자리에 내가 명사랑 형용사를 집어넣는 거를 넘어서서 내가 동사를 이 자리에 넣고 싶은데, 이론적으로 동사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니 그냥은 못 집어넣잖아. 형태를 바꿔서 명사든 형용사든 그 품사로 변화를 시켜줘야만 보어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준동사의 개념을 활용해서 준동사의 형태를 목보 자리에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지금 페이지에서는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의 형태를 이 보어 자리에 집어넣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이제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등장하는 패턴이 될 거라는 거지. 이런 패턴이 될 때 중요한 것은요, 목적어와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의 해석이 목적어가 동사를 하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further study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지금 요런 애들이 왔을 때 요런 애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하죠? 얘네를 준동사라고 하죠. 여기 있는 이 V는 뭐냐면 아까 배웠던 개념 원형 부정사의 개념이죠. to 부정사에서 그냥 to만 빠진 거. 어쨌든 요런 것들 내가 동사를 활용해가지고 형태를 만든 것들을 다 모아서 준동사라고 보면 되는데, 요런 형태가 목보 자리에 쓰이게 되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동사하다 라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된대. 이거를 합쳐서 주술관계라고도 부른대. 주어와 수어다라고 할 때 이 수어라는 말은 서술어를 뜻해요. 서술어. 즉 쉬운 말로 동사를 말하는 거야.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서 얘 두 개의 관계가 마치 영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주술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고, 일단 주술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은 to 부정사가 오는 거를 집중적으로 볼 거지만 나중에 가면 to 부정사 말고 원형 부정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언제 어떤 형태를 쓸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겠지. 언제 어떤 형태를 쓰냐면 일단 그 문장의 본 동사가 누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동사가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면 to 부정사를 쓰셔야 되고요.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동사면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 자리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요하고 어떤 동사가 동사 원형을 요하는지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도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문법책에서 조금은 이거를 나눠서 한 번씩은 외워본 학생들일 거기 때문에 쌤이 깊이 있게 요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이 다음 단원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의미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이야.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보어의 동작을 직접 하는 거야. 그런 경우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3개. to 부정사를 쓰던가 동사 원형을 쓰던가 아니면 현재 분사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셋 중에 뭘 쓸지를 누가 고른다고? 이거를 동사가 결정한다고. 근데 어떤 동사가? 이 동사가 이 3개 중에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야. 즉, 이 목적어가 이 C의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과거 분사, PP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런 느낌으로 이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뭐 to 부정사가 와야 될지,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현재 분사가 와야 될지, 과거 분사가 와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예를 했으니 이제 넘어가서 주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보자고. 자, 주술 관계가 뭐였냐? 다시 한 번 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근데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준동사일 때. 그때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주어와 동사의 관계처럼 성립이 되는 게 주술 관계인 거지. 이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5형식 문형을 2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재. 자, 대표적인 5형식 문형으로 이런 패턴이 나왔지. 나는 원한다, 네가 여기에 오기를 이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거를 2개의 문장으로 한번 쪼개서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쪼개냐면 나는 너를 원해 일단. 근데 너가 여기에 오는 거를 원해 이 말이니까 요렇게 2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 to come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동사화되면 will come이 되는 것이고, 이 will come이라는 이 동작을 하는 주체는 누구야? 너잖아. 너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you will come 같은 구조로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거를 2개의 문장으로 분리를 시켜보자면 한 번 더. 내가 봤어. 그녀가 노래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2개의 문장으로 이걸 구분해보면 나는 일단 그녀를 봤다. 근데 그녀가 뭘 해? 그녀가 노래를 불렀어. 결국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있는 이 sing이라는 형태가 문장에서 동사처럼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 sing의 행동을 하는 주체, 노래를 부르는 주체는 주어처럼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5형식으로 써져 있는 문장을 볼 때도 마치 you를 주어처럼, to come을 동사처럼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술 관계의 논리인 거야. 마치 her를 주어처럼 sing을 동사처럼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가 뭐뭐 하도록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목적어의 해석을 주어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뭐 가라고 넣어줘라. 뭐뭐 가라고 넣어줘야 뒤에 말이 잘 붙는다. 왜냐면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의미적으로 주어와 동사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선생님이 따로 이해했던 방법, 쌤이 이거를 공부했을 때 생각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나름이죠. 뭐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잘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난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니까 다른 방법, 다른 관점을 알려주겠습니다. 쌤이 학생 때 이해했던 방식이에요. 자, 무엇이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보어 자리에 일단 지금의 시작은 준동사를 넣을 거야. 그냥 명사랑 그냥 형용사 그 베이직한 단어를 넣는 게 아니고 내가 동사를 가지고 형태를 요리조리 바꾼 준동사를 일단 보어에 넣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이 준동사들은 말이야. 준동사 특 뭐가 있냐? 동사의 성격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가 동사를 가지고 앞뒤에 뭔가를 붙여서 아무리 걔의 형태를 바꿔서 아무리 걔를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얘네의 본질은 동사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 어디 가진 않는다고. 남아있어 얘네한테. 그래서 얘네는 동사적인 성격을 보여. 어떤 차원에서 보이냐?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뒤에 목적어도 따라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투부정사를 만들었어. read라는 동사를 가지고 쌤이 투부정사를 만들어서 준동사를 쓴 거잖아. 그런데 이 to read의 행위를 하는 주체를 따로 밝혀주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 앞에 뭘 붙여?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을 쓰지. 어떤 형태로? for 명사의 형태로. 그치? 그래서 to read라는 이 준동사의 주어를 따로 써주는 거야. 왜? 얘가 아직 동사적인 성격이 남아있으니까 주어를 갖고 싶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지게 해주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라는 형태로. 그리고 내가 그냥 to read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the book 이렇게 단어를 더 쓸 수 있어. 이 the book이라는 애는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나온 거지. 이렇게 the book이라는 애를 붙일 수 있는 이유도 read가 아무리 백날 준동사가 되어도 동사적인 특징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뒤에 보어든 목적어든 수식어든 달라붙을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어쨌든 준동사라는 것 자체가 동사적인 성격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면 여기 이 준동사 앞에 있는 이 목적어를 그냥 주어처럼 생각하고 해석해주자. 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뭐뭐를이 아니라 뭐뭐가라고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 편한 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라는 조사를 붙여서 주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목적어와 to 부정사의 관계는 O가 V하는 주어-수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아니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패턴으로 즉 오형식인데 보어 자리에 오형식인데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집어넣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사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선생님이 사진으로 첨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책 여백 어딘가에 지금 사진으로 띄워주는 이 동사들을 따로 정리해두고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이는 애들이구나 하고 외우고 보고 넘어갑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왔어. 뭐가? 원형 부정사 보어가 원형 부정사 보어?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오형식인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넣겠다? 동사 원형을 넣겠다 이거지. 근데 잠깐만 얘들아. 우리가 원래는 말이야 이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를 넣을 수 있었지? 원래는 명사랑 형용사를 넣는 거였어. 근데 어느 날 동사가 갑자기 이 자리에 들어가고 싶대. 이 보어 자리에 앉고 싶대. 자기도.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동사는 명사랑 형용사가 아니니까 명사랑 형용사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공간에 동사가 대뜸 와서 저 들어갈래요 하면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동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명사인 척 형용사인 척 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선택한 방법이 뭐야? 아, 나 준동사가 되어야겠다. 나 형태를 바꾸겠어 해서 준동사 형태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대표적으로 to 부정사가 되어서 들어가야겠어 라는 걸 공부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동사 원형이 이 보어 자리에 그냥 바로 한 번에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야? 특수한 경우야? 특수한 경우지. 규칙을 어기고 원래는 안 됐는데 통과를 시켜준. 원래라면 동사는 안 되니까 다른 형태로 바꿔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개념을 없애고 오케이 넌 가능 이라고 한 번에 통과를 시켜준 이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예외가 된다. 특별한 예외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언제나 암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뭐를?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라는 것을. 그쵸? 자, 사역동사는 누굽니까? make, have, let입니다. 얘네 뜻은 어떻게 되냐? 뭐뭘 하게 만들다, 하게 시키다, 하게 허락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각동사는 우리가 감각동사랑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감각동사는 2형식에 나왔던 애들, 지금은 5형식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겹치는 애들이 좀 있죠. feel 같은 거 겹치고 그 다음에
look은 감각동사지만 look at 하면 뭐뭇을 보다이기 때문에 지각동사가 되는 것이고 listen to 뭐뭇을 듣다 이렇게 보이죠? hear 듣다 see 보다 watch 보다 요런 단어들까지 이제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듣다, 느끼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이 친구들은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다르지 않아. 얘네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보면 목적어를 뭐뭐 가라고 해석을 해놨어.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주술 관계에 근거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뭐뭐 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 해석에서는. 근데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있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이 help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 모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to를 쓰고 싶으면 to 부정사를 쓰면 되고 그걸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 쓰고 싶으면 동사 원형으로 넣어도 된다. 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석 열심히 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